공정이란 내로남불. 1. 김어준 불공정 언론개혁과 편파적 보도. 김어준 방송인은 언론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나는 꼼수다 시절부터 기존 주류 언론의 기득권 구조와 불공정성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다. 한국 언론은 재벌과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은 대중의 공감을 얻었고, 특히 젊은 층에 언론개혁 전도사 이미지를 심었다. 그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는 기성 언론에 맞서 대항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언론 비평을 넘어 정치적 파급력을 가졌고, 문재인,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 개혁 논의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김어준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은 심각한 편파성 논란에 휘말렸다. 특정 정파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반대 진영은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태도는 그가 평소 비판하던 불공정 언론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조국 사태 당시 김어준은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조국을 죽이려 한다는 식의 논리를 반복했다. 이는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권 수호방송으로 불리며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사실 왜곡과 내편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특히 공영방송 TBS의 간판 프로그램 뉴스공장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플랫폼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의 방송은 꾸준히 높은 청취율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신뢰하지 않는 언론인 상위권에 오르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결국 서울시 지원이 끊기며 TBS에서 하차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김어준 사례는 내로남불 언론 비평의 전형이다. 그는 불공정 언론을 꾸짖으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으나 정작 자신은 같은 방식의 편파적 태도를 반복했다. 이는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이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뚜렷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2. 여야 정치권 위장전입 단골 메뉴이자 부메랑. 위장전입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정치 못한 내로남불 소재다. 정치권 인사청문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혹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낙마했다. 본래 위장전입은 자녀의 학군 배정이나 부동산 거래, 혹은 각종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기는 불법 행위다. 서민들이 이런 사유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았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상대방 공격의 무기로 삼아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야당 시절에는 위장전입은 도덕적 흠결이라 맹공을 퍼붓지만, 정권을 잡은 뒤 자신들의 후보자들이 같은 사유로 지적받으면 시대적 관행이었다거나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감싸기 일쑤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하거나 곤욕을 치렀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야당 인사들이 청문회에서 맹렬히 비판했던 발언들이 몇 년 뒤 자신들의 청문회에 그대로 인용되며 부메랑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위장전입은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 공언했지만, 실제 집권 이후 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반대로 보수 진영 역시 과거 위장전입은 불법이라 주장했다가 자신들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에는 흔한 일이라 옹호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국민은 이중잣대를 정확히 기억한다.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과거 청문회 발언과 현재 해명을 나란히 비교한 이미지가 빠르게 퍼지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결국 위장전입 문제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공통으로 반복한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3. 조국 공정 담론과 자녀 입시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학자이자 논객으로서 오랫동안 공정의 언어를 한국 사회에 심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서울대 교수 시절 칼럼과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했다. 아래 글은 조국 교수가 2010년도에 쓴 글이다. 현 시기 한국 청년의 스펙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현실의 팍팍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지요. 대학 등록금 1천만 원, 청년 실업자 100만 명이라는 통계는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굳센 의지와 성실함으로 맨 땅에 헤딩하기를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마에 많은 상처가 나 있음을 압니다. 명함 찍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경력이라는 취업 5종, 경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며
뛰고 있는 여러분이 노력과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먹먹합니다. 제도적 해결 없이는 여러분의 개별적 분투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낮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임박했습니다. 88만 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적어도 88% 나아질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용되면서 조국은 단숨에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그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공정, 정의, 개혁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2018년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른 데는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2019년 여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상황은 돌변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쏟아냈다. 고등학생 딸이 단기간 인턴 활동만으로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 장학금을 연속 수령한 과정, 허위 인턴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유학 간 자녀 대학에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여론조사에서 장관 자격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기며 국민적 분노가 분출됐다. 청문회장에서 조국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오히려 불을 지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는 다른 정치인들의 자녀 입시 의혹에 누구보다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그가 SNS에 남겼던 글들이 다시 소환되어 퍼졌다. 위장 전입, 논문 대필, 스펙 쌓기 이런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발언은 역설적으로 그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지지자들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지만 대중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규정했다. 결국 조국은 35일 만에 사퇴했고 이후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며 정치적 타격은 결정적이었다. 조국 교수는 재판이 끝나도 유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는 등의 입장만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그의 과거 글들을 모아놓고 조만대장경이라 부르며 풍자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조국 사태는 단순한 개인 스캔들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공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뒤흔든 분수령이었다. 무엇보다 내 아이를 위해 한 예외는 용납된다는 태도, 즉 이중잣대가 국민에게 뿌리 깊은 배신감을 남겼다. 4. 나경원 공정 강조와 자녀 스펙 논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 활동 내내 공정이라는 화두를 강조해왔다. 특히 그는 교육 불평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특권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노력한 만큼 정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자녀를 둘러싼 스펙 논란은 이런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첫째, 2011년 고등학생이던 그의 딸이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는 이례적이라 설명했고 준비 과정에 교수가 직접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연구 인턴십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정치적 사회적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나경원은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가 젊은 세대의 공정을 무너뜨렸다며 특권층 자녀를 위한 스펙 쌓기가 청년들의 좌절을 불러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언론은 나경원 본인 자녀 스펙 문제를 다시 집중 조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도배되었고 조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나경원은 정상적인 절차였고 불법이나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나경원의 경우도 문제는 법적 불법 여부보다는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이중잣대적 태도였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자녀 특혜 논란은 공정 가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국 나경원은 본격적인 수사나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정치적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남겼다. 특히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정치권 전체가 부모 찬스를 당연시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공정 담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